네, MPO 역량 실무 강화의 이야기를 쭉 이제 브랜드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4주에 걸쳐서 강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마케팅하고 굉장히 좀 달랐어요. 저는 많이 팔아서 배를 불리자. 보통 이게 마케팅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네. 필립 코틀러 그 책 보면 마케팅 뭐 1.0, 2.0, 3.0, 4.0, 뭐 5.0까지 나왔는데 그냥 제 기억에 5.0까지 나온 거 맞을 거예요. 네. 그 마케팅이라는 게 이전에는 네.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급 과잉 시대가 되면서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예, 네.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 본질적인 목표는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 높이는 거 맞는데 네. 이제 그 관점들이 이제 단순하게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좀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기고 싶은데 왠지 이게 감동을 줘야만 많이 팔릴까봐 약간의 일종의 사기 이렇게 뭐 그림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네, 많이 여태까지. 팔렸는데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 투명해진 거예요. 아, 예전보다. 예, 그리고 이전에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최근에도 이제 그 순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순대 공장에서 사실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쓰고 순대. 예, 네. 뭐 유통기한 지난 걸 썼는데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마케팅만 잘하고 광고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사실 그 일하던 직원이 나와가지고 입소문 내고 네. 뭐 인스타그램에 신문에 보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사기만 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전에 통했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하면은 사실 사업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MPO 공익활동가들이 실무를 할 때 좀 이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알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획으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공익활동가들이 마케팅을 한다. 이건 너무 약간 그 수준 떨어지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쌍한 친구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감성 마케팅은 굉장히 우아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마케팅을 배워서 뭐 아이들을 꼭 도와야 되는 이유? 뭐 월드비전이든 적시자사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한다. 저는 어쩐지 어감이 좀 그래요. 근데 필요합니까 공익활동에도?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NGO 네. non-profit organization 같은 데서도 사실 MPO나? 예. MPO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냥 사기치는 거, 많이 파는 거,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 네. 마케팅에 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뭔가를 많이 팔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을 좀 더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부분의 그런 NGO나 NPO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의에 좋으신 분들이 더 후원을 받기 원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마케팅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행동들을 소비자라든지 후원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그 활동에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 주는 거군요. 그래서 좀 더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를 좀 더 알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없는 의미를 세우고 사기를 치고 여기 있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마케팅 입장에서 사기에 들어와 있나 봐요. 그동안에 이제 이 머리에 있었던 게 너무 강한 거죠. 한동안 우리가 뭐 노이즈 마케팅도 일종의 마케팅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포장하고 이런 전략 전술을 써야만 됐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마케팅이란 단어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 이렇게 좋게 다가오진 않아요. 약간은 어떤 상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계속 여쭤는.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전의 마케팅은 그게 맞았는데 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케이 충돌을 했지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문실장님께서 계속 운이 좋아서 저는 이것도 마케터의 어떤 그 마케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왠지 제가 실력이 좋은 문영호입니다. 이것보다 제가 운이 좋은 문영호입니다 하면 제 마음이 이분 좀 겸손하네. 마케팅 전략이신가요? 근데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하면 좀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문영호 마케터의 마케팅이군요. 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백종원 아저씨 예를 많이 듣는데 백종원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아하시는 거죠, 백종원 씨를? 네. 착한 척하다 보면 착하게 된다고. 아.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일리가 있게 들리죠?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책을 많이 보긴 하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야 되는 책들, 그 내용들이 거의 모두 마케팅 책들의 포인트들이에요. 진심 다해라?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처음에 개강을 하면은 처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이제 다 한 교실에 모아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네. 그때 제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일단 인사를 드리죠. 저는 2딸과 와이프가 있는데 제가 먹고 사는 돈은 여러분이 내신 수강료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이 영어를 하는데 뭐 필요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옆에서 와이프가 어떤 표정을 짓냐면은 네. 거짓말하고 있네, 가증스럽다, 너 본심 아니잖아라는 표정을 지어요. 왜지? 왜? 그때는 맞았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뿐인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학원을 잘 차렸으니까 오는 거지. 뭐 그래, 진짜 속마음은 그거. 속마음은 아니야? 그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 그리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상식적으로 네. 세상에 비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제품을 파는데 제 걸 딱 쓰는데 듣는 소문에 저놈 지잘난 맛에 지가 잘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 거랑 저 사람이 그래도 진심으로 고객들이 사주는 그 금액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어디가 더 걸리시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근데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진심이 되니까 야. 저는 이젠 진심이에요. 왠지 이 정치가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사실은 이제 마케팅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가시죠 그쪽으로. 근데 거기 진심의 마케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그 선거 전과 후가. 저는 이제 선거 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마케팅이나 홍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쪽 가신다. 사실 저는 트럼프의 그 선거 전략들이 실제로 저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대학 다닐 때 마케팅 교과서에서 처음 만난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위대한 기업가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의 그 선거 전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타겟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자기 표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하고 여자 표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한쪽은 버리고 네. 내가 필요한 쪽에. 그래서 승산이 있는 이쪽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성공적으로 초선에는 당선됐지만 또 세상에 그 마케팅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진심의 굉장히 선한 의도의 네. 그런 마케팅과 분명 다르겠죠. 예. 이거는 뭐 앞뒤가 우리가 계속 속상하잖아요. 앞뒤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네. 이건 좀 다른 걸로 논의장으로 네.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좀 이렇게 진심의 마케팅장으로 좀 들어왔으면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왜 안 그 바뀌어요? 말들도 하는데 한번 말을 하잖아요 맨날. 왠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날 위해서 뭘 해줬나? 한 3일 정도 이렇게 골방에 가둬서 이게 계속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면 예. 바뀌지 않을까. 네. 방송 끝나고 우리가 어디로 혹시 연락이 없으면 좀 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왔던 건 그 진심을 다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한다는 거. 예전에 제가 그 아주 큰 기업이 신문 광고를 내는데 그 홍보팀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예. 그 광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께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팔릴지 말지 한 그 시절에 그 건물 위에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건물 앞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이 회사의 직원들 모습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오늘의 우리 회사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심의 광고가 우리는 다 잘 지켜요 이러는 것보다 훨씬 역설적으로 가슴에 왔거든요. 이런 것도 진심 마케팅하고는 좀 이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소비자 심리인데 인간의 심리가 뭐냐면은 단점을 드러내면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자기가 진심으로 아니, 얘기했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연애 단계에서도 보면은 보통 남자나 여자가 고백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보통 쓰는 전략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건데 있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요. 그래 그리고 나 그때 그때 뭐 이런 거. 신뢰감을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죠.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받았냐면은 사실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자기 회사의 10가지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신선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해주세요. 저희는 잘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 단점 10개를 써갖고 왔는데 물론 그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단점들. 그러니까 너희만 도와주면 이거 다 네. 해결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시부라든지 단점을 드러내고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건데 아마 그게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한 전략이 아닐까. 그럼 이게 한 20년 전이면 굉장히 앞선 광고죠? 근데 사실 태초부터 그건 있었어요. 그냥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 연애는 어차피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연애와 결혼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 대부분의 우리 선조님들께서도 2000년 전에도 쓰셨던 전략인 거죠. 이 연애하는 분들도 마케팅에 이론에 빠삭하면 네. 연애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품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네. 제품이 좋은 걸 내세우는 건 기본도 안 돼 있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고. 제품이 안 좋은데 사실 뭐 연애 뭐 마케팅 잘하면 연애 잘한다는데 이게 기본이 돼야지 마케팅을 알아야 잘 되는 거지. 당연하죠. 인성 안 좋고 이런데 그럼요. 마케팅만 잘하면 되긴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도 결혼할 때 일단 제품은 보장이 돼야 네. 그다음에 조건을 보는 거지. 예선전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 예선을 벌써 통과해야지 마케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총론에 관한 얘기 이제 마케팅 또 브랜딩 이제 4회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쭉 얘기하실 텐데 잠시 뒤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1인 사업 하시는 분들 모시고 현실적인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장 조사를 아까 이제 아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뭐 한두 명을 놓고라도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의 시장 조사를 하는데 보통 그 약간 적은 집단의 수를 놓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적중률이 있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시장 조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치매라는 학문을 봐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치매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요. 네. 잠을 많이 자면은 치매가 안 걸린다. 그다음에 잠을 안 자면은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치매 걸리고 잠을 안 자도 치매 걸린다라고 극과 극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네. 사실 마케팅도 학문이다 보니까 네.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학문이지 약간 이공계처럼 정답을 찾는 학문은 아닌데 시장 조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형님이? 그분이 네. 유명한 게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 사례를 어떻게 드셨냐면은 네. 미국의 유명한 포드 자동차가 있어요. 실제로 포드라는 사람이 창립한 자동차 회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티브 잡스가 인용을 한 건데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면은 더 빠른 말과 더 빠른 마차를 원하지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조사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말을 약간 신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객의 얘기를 듣는 거지. 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뭘 원하니라고 했을 때 전 스마트폰을 원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 안 하기로 되게 유명했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전히 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오롯이 그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얼마만큼 신뢰를 하냐인데 마케팅에 대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저도 이제 학원을 딱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학원 운영하셨잖아요. 예. 호주에서 막 하고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오셔서 학원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은 좀 다른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예. 어떤 가치를 제일 위에다 두셨어요? 뭐 우리가 아는 영어 학원은 뭐 영어 잘 가르치고 내신 점수 잘 받고 가서 언어 잘하고 뭐 뻔하게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좀 남다르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같이 예,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여쭤보시니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지루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기존 사업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2등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1등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내가 1등인 것처럼? 아 1등이 1등이 하는 메시지랑 아니 1등이 던지는 메시지랑 똑같이 던지는 거죠. 잘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유명한 메이저 학원이 아니고 일단 기존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영어학원들이 성인 시장에 부산에 있었는데 네. 이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보다 오래됐고 영어 네. 잘 가르치고 교재 좋고 강사 좋고 근데 어느 날 나온 신규 브랜드가 네.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저희도 교재 좋아요 저희도 강사 좋아요 해봤자 고객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안 먹히죠. 네. 네.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의 즐거운 사용 경험을 얘기를 해서 외국인과 파티를 하고 이들이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싸우고 있을 때 저희는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희끼리 싸운 거죠. 그러면 저는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운 거네요. 저희는 이제 뉴스원이라는 통신사가 다른 아주 오래된 언론사보다는 뭐 역사가 그것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젊은 언론사의 느낌으로 그 젊은이들에 관한 어린이들에 관한 컨텐츠를 제가 좀 많이 방향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자라나듯이 미래를 위해서 간다. 이쪽에 뭐 전통과 역사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피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이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1번 가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마켓,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쿠팡이 후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 가기 시킨 게 로켓 배송이었어요.
아 맞아요. 쿠팡하면 로켓 배송이 따다다다 떠올라요. 그 단어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고 쿠팡이 되게 잘하는 게 그 배달업 시장에도 들어오면서 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 번에 한 집을 그 당시에 제공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죠? 한 번에 한 집을 제공 못했다는 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기 익스프레스나 배달의 민족의 배민원이 없을 때는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받아서 바로 우리 집에 배달하는 게 아니라 5군데 음식점을 들려가지고 아. 그냥 5군데를 가방 그래서 한 번에 뒤에 놓으면 5개 5개 정도 쌓은. 아, 그럼 막 마지막 좀 뚫겠네. 네, 그래서 쿠팡이츠가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본 게 뭐였냐면은 기존의 사업자들 얘기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네. 그러니까 고객 문제가 해결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브랜드 메시지 관점인데 네. 고객들이 정보를 이제 뉴스원을 통해서 구독을 하면서 네. 다른 언론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뉴스원이 방법적으로도. 예, 방법적으로 1위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지금도 엄청 제가 감사합니다. 봐도 네. 그 가장 조회수 높고 이런 회사긴 하지만 요걸 좀 끌어내려고 네.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면서 제가 그 문영호 마케터님하고 이렇게 관점에 약간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감정적인 그 마케팅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 감성적인 거. 그래서 굉장히 실리,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저한테 반박하시더라고요. 네. 아니라고 하셨던 이유 그리고 무엇이 맞는 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느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거는 약간 객관적인 건데 아까 제가 그 뒤쪽에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가 우리가 경제학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이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봤는데 행동 경제학이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안 한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도 어필을 터치할 수 해야지 있는 거. 네. 고객들이 우리 구매를 해주는데 약간 그런 실리나 이익적인 부분은 고객들을 여전히 무조건 합리적인 의사결정만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편협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방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면 강의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강의 듣고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박자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밸런싱. 양쪽이 다 필요한 거죠. 모든 게 다. 제가 예전에 어디 그 인터뷰 가서 그 이제 길거리에서 좌판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철학이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더 뭐 약간 포장되지 않은 거친 투박한 단어지만 더 가슴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할 얘기 없다고 저희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공기를 들고 막 옆에서 후대끼다가 막 나물을 같이 팔아드렸어요. 손님이 왔는데 도라지를 제가 막 넣어드리고 3,000원어치요? 나중에 할머니가 저를 못 쫓아내시고 앉아봐라. 얘기가 시작돼서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할머니께 들은 게 이렇게 카피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내가 제일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 이렇게 물으셔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녁 5시 반쯤에 동네에서 이제 보통 어른들이 쓰레빠라고 얘기하시죠. 슬리퍼를 쓰레빠 찍찍 끌고 나와서 나물 사가는 동네 아줌마들이래요. 지갑을 탁 펼치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지갑에 넣고 거기서 2,000원 3,000원 꺼내서 나물 사가는 아줌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30의 청성가부가 돼서 아이들 4세 키우셨고 그 아들이 이제 다 커서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데 자식 돈은 눈물이라 쓸 수가 없고 이 얘기 하신데 저는 이게 광고 카피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한 번도 자식의 돈이 눈물이다? 이분께는 그런 거죠. 금쪽같이 키운 아이들. 그래서 못 쓰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3,000원 남을 사러 나오는 5시 반의 주부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제 말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나물을 사는 건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거든요. 마트 가서 더 깔끔하게 신속하게 살 수 있는데 왠지 이분들의 나물을 좀 사면 보이지 않는 뭔가를 제가 듣고 있다는 착한 마음이 생겨요. 말씀하신 게 사실은 오래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케팅 트렌드 중에 요새 뭐가 있냐면 로컬에 가는 얘기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네, 로컬. 지금은 사실 대형마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랑 아마 비슷할 건데 이제 조만간 한국도 로컬에서 파시는 생산자를 더 판매자를 선호하거나 로컬에서 생산된 그 제품을 더 믿고 이제 로컬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와 함께 예. 새로운 사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같이 시작해 보면 생각 아, 요즘 없으신가요? 바빠서요. 네, 알겠습니다. 야, 챙긴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 튕겨져 나가고 두 분을 다시 모시도록.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네. 자, 3교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